네, 반갑습니다. 광주고등학교 교사 안준범입니다. 저는 선생님들에게 변화하는 학교생활기록부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아이들의 성장을 어떻게 상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많은 정보와 정확한 정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볼 건 대입 전형과 학생부 기록의 변화입니다. 자, 제일 먼저 그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교과 능력뿐 아니라 여러 가지 능력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건데요. 제가 생각할 때 학생부 종합은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원하는 내신 점수는 분명히 존재하겠죠. 거기다가 학생에게 원하는 능력치가 있을 겁니다. 그 능력치는 학업 능력일 수도 있고 전공 적합성일 수도 있고 발전 가능성, 인성일 수도 있겠죠. 따라서 여러 가지 능력치를 종합해서 학생들을 평가하겠다. 그럼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능력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나와 있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학교는 학생들을 보고 뽑는 것이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만 가지고 학생들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상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생의 능력이 정확히 써 있는가, 써 있지 않은가를 평가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 어떤 것들을 좀 더 하면 좋은지, 어떤 것들을 좀 더 성장시키면 좋은지, 학생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학생의 강점은 무엇인지를 캐치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정도의 조언을 해주면 학생들이 저희의 가이드라인을 받고 좀 더 나은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파악하는 일이겠죠. 학생의 생활기록부엔 어떤 능력들이 나와 있고 그 능력들을 캐치해서 우리가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이 능력치라고 하는 거는 내신 점수를 어느 정도 뛰어넘을 수 있는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죠. 제가 기본적으로 고3 담임을 쭉 해오면서 느꼈던 변수 정도는 0.5등급에서 1.0등급 정도의 변수였는데요. 이게 사실은 제가 귀납적으로 파악한 거라 작년에 어디가쌤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이건 어디가쌤에 나와 있는 평균 점수를 가지고 제가 비교해 본 거예요. 파란색이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합격자 평균 점수와 빨간색이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합격자 평균 점수가 되겠습니다. 차이를 보시면 알겠지만 학생부 교과 파란색 1.07에서 1.27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자 평균 내신 점수가 학생부 교과전형 평균 내신 점수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좀 더 낮은 내신, 낮은 내신 1에 가까운 낮은 내신입니다. 네, 낮은 내신일수록 학생부 교과전형 종합전형 보시면은 0.5등급에서 1.0등급 정도의 차이를 내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다시 얘기해서 이 학생과 이 학생이 똑같은 학생은 아니기 때문에 1대1 비교는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활동을 충분히 한다면 내신 점수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건 사실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으로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자, 요거는 자연계열 기계공학과 베이스로 만들어 본 겁니다. 차이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존재하죠. 파란색과 빨간색 차이를 보시면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여기도 0.5에서 1.0등급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 통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과 그리고 다른 대학들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활동을 시켜서 이 변수를 최대한 만들어서 학생이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입시의 변화 방향과 더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수상내역 개인봉사 자율동아리 독서활동 미반영이죠. 이거는 현재 고1 학생들입니다. 그럼 고1 학생들은 이런 생활기록부의 기록들이 대학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고1 애들을 상담해 줄 때는 이런 활동들이 생활기록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전제 조건으로 상담하면 되겠죠. 그럼 학생들뿐 아니라 교사와 상담할 때도 선생님 고1은 수상 내역이 미반영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수학 경시대회,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 같은 걸 나가도 학생의 수학적 능력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상하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수학 경시대회는 대학교의 미반영이니까 수학 한마당 을 만들어서 자율활동으로 운영해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상담하는 것이 좀 더 나은 방향이겠죠. 왜냐하면
생활기록부에는 학생들의 성장치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학적 능력, 수상으로 하면은 사실 상 받은 애들밖에 못 쓰지만 수학 한마당으로 자율활동 구성하시면 참여한 모든 학생들의 변화 과정을 쓸 수 있겠죠. 따라서 수상 내역 변화했다 없애지 마시고 다른 쪽으로 유도해보자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개인 봉사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얘들아, 봉사활동 갈 필요 없어 라고 할 필요 없겠죠. 학교 봉사활동은 여전히 살아있고 학생 프로젝트 봉사활동 살아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고1 애들한테 학교 봉사활동 한번 해볼래? 학교에는 프로젝트 봉사활동 한번 만들어주세요 라고 해서 학생의 능력치를 좀 더 볼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자, 자율동아리, 미반영이죠. 자율동아리, 개인봉사, 독서활동 이 세 가지가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관찰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는 일과 중에 발생하는 게 아니죠. 일과 전과 일과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내용이다. 따라서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지 않는다. 그럼 관찰 가능한 행동들은 기록이 되겠네요. 라고 했을 때 자율동아리 말고 창체 동아리는 일과 중에 발생되기 때문에 당연히 기록이 되죠. 따라서 학생들의 창체 동아리를 어떻게 고를지를 안내해 줘야겠죠. 왜냐하면 과거의 자율 동아리라고 하면 창체 동아리는 인원 제한이 있지 않았습니까? 인원 제한이 있어서 창체 동아리에 못 들어간 애들, 이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한다면 학생의 전공 적합성을 볼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있었는데요. 이제는 자율 동아리가 반영되지 않고 2, 3학년도 30글자밖에 안 적히다 보니까 학생의 전공 적합성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줄었죠. 따라서 어떤 게 중요하다? 창체 동아리에서 학생의 능력치를 많이 보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창체 동아리에 대한 안내가 좀 더 잘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거죠. 자, 그 다음 독서활동 위반형이죠. 1학년은 독서활동 생활기록부 7번 항목입니다. 적히긴 하지만 대학교에 안 들어갑니다. 그럼 얘들아 책 읽지 마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위반형이죠? 관찰 불가능하니까. 그럼 관찰 가능하게 읽은 책들은 기록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세특이나 동아리 활동 등에서 읽은 책들은 기록이 됩니다. 따라서 얘들아 독서 활동이 이때는 안 들어가. 하지만 동아리나 세특 시간에 교사가 안내해주는 책자는 당연히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책들을 학교에서 열심히 읽도록 해라 라고 상담할 필요가 있고요. 선생님들께서는 독서 활동 위반형, 그럼 다른 쪽 세특이나 동아리에 이걸 쓰시려면 관찰 가능해야겠죠. 관찰 가능하고 뭐 해야 되죠? 유의미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유의미한 교육 활동이 되려면 당연히 우리가 학교 교육 계획을 세우고 그 교육 계획 속에서 정규 교육 과정 중에 관찰 가능한 행동이어야 되는 거죠. 따라 선생님들은 진도계획표, 운영계획표에 독서를 진행하겠다라고 명시해 주시면 독서 활동이 뒤에 나오는 7번 독서 활동과 중복 기록이 가능하죠. 따라서 뭐가 중요하다? 관찰 가능한 행동이 중요하다? 당연히 유의미한 교육 활동, 교육 계획서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고교명 블라인드와 교육과정의 비교과 미반영이 있습니다. 요 교육과정의 비교과 미반영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교육과정의 비교과 미반영 한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약간의 그런 게 있었죠. 드디어 비교과가 안 들어가는구나 라고 했는데 여기 허점이 있죠. 뭐라고 나와 있죠? 교육과정 외 비교과죠. 그럼 교육과정 내 비교과는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미 우리는 생활기록부에 교육과정 외 비교과 활동을 적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거는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고교명 블라인드. 과연 고교명 블라인드가 정말로 큰 영향을 발휘했냐? 라고 제가 모의평가를 가서 보면은 정말로 발휘한 것 같습니다. 자사고, 자공고, 일반고의 차이를 잘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고교명 블라인드가 정말로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한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의 입시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축소입니다. 자기소개서 축소니까 생각하겠죠. 줄었네? 우리 할 일이 줄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소개서는 뭐였죠? 학생의 성장에 대한 기록을 해설해 주는 거였죠. 왜냐하면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이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3인칭 관찰자 시점 주인공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주인공의 속마음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꾸는 게 자기소개서죠. 따라서 축소됐다면 내 능력치를 해설해 줄 기회가 한 번 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생활기록부의 기록 어떻게 해야 돼요? 학생의 속마음이 보일 수 있게 기록하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는 독심술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알 수 있죠? 학생이 발표나 토론했을 때. 주인공이 말했을 때만 속마음 알 수 있죠. 따라서 자기소개서 축소? 그럼 뭐가 중요하죠? 너 활동해라. 활동해서 너의 속마음이 교사에게 관찰당해야 된다. 그래야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된다. 어떤 것까지? 속마음까지. 라고 해서 중요한 건 뭐다? 자기소개서 축소가 끝이 아니라 너는 행동을 더 많이 해야 된다로 이어지는 거죠. 게다가 고1은 폐지지 않습니까? 그럼 고1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고1은 좀 더 학생의 능력치가 잘 보일 수 있게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추천서야 사실 제 생각에 큰 영향이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교학점제. 선생님들 고교학점제가 경기도만 먼저 시작한다는 오해입니다. 전국의 모든 학교가 2022년 고1부터 시행되는데 시행은 전국 다 똑같이 되고 그 시행 중에 여러 제도들 중에 중간,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거고 2025년 되면은 고1, 현재 초6이죠. 현재 초6은 전면 시행이 들어갑니다. 전면 시행이라고 하면 성취평가제까지 같이 들어오는 거고요. 부분 시행 때는 성취평가제는 빠지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필수화죠. 세특 필수화라고 하는 건 과거에는 기초교과군과 탐구교과군에 한해서 필수화 됐습니다만 아니죠. 이제부터는 선생님들이 들어가시는 모든 과목 그리고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특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당연히 관찰이 잘 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 학생들은 자기의 능력치를 관찰시키는 행동을 해야겠죠.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학생들의 능력을 관찰한다면 그 관찰한 바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블라인드 한번 보죠. B 지역이라고 갖고 왔습니다. 제가 지역명을 정확히 밝힐 수는 없고요. 자, 2020년 블라인드 시행 전과 블라인드 시행 후에 서울대학교 수시 합격생 변화를 보겠습니다. 자, 블라인드 시행 전이에요. 52명이 붙었었고요. 블라인드 시행 후입니다. 36명. 큰 변화가 있죠? 거의 2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물론 잘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블라인드 시행하고 진짜 큰 손해를 봤죠. 혹시 이때만 살짝 높았던 게 아닌가라는 높아심에 전화를 막 돌려서 5년치를 한꺼번에 갖고 왔습니다. 5년치를 보셔도 아시겠죠? 44에서 52까지 아주 약간 차이가 있지만 블라인드 시행 이후 어떻습니까? 아주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지역 선생님들이 저한테 앓는 소리를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 반대로 저희 광주 지역은 거의 십몇 년 만에 서울대를 3명이나 보내는 그런 쾌거를 이뤘죠. 그래서 블라인드의 효과가 정말 있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너무 큰 건 아닌 것 같죠? 너무 큰 건 아닌 것 같고 적당히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입시의 변화 방향을 한 페이지로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자, 고3, 고2, 고1 분리해봤어요. 동아리, 자율 동아리 30자, 미반영, 봉사활동 특기사항 미기재, 개인 봉사활동 미반영. 물론 봉사활동 특기사항은 어디에 기록할 수 있죠? 행동발달 및 특기사항, 행특에 기록할 수 있죠? 따라서 주기적인 그리고 관찰 가능한 봉사활동이라면 어디에 특기사항을 적는다? 행발에 적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상경력 3년 5건이죠?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선생님 어떤 상을 고르면 좋은가요? 그런 건 없죠. 그런 건 없죠. 학생에게 돋보이는 상을 고르면 되겠죠. 어떤 상이 좋아요? 저는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물어보면 생기부를 쭉 분석해서 학생의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을 보고 학업 역량이 안 보이는 것 같다? 그럼 상으로 보완. 전공 적합성 안 보이는 것 같다? 상으로 보완. 정도 하면 좋겠죠. 물론 보완이 아니라 학업 능력이 잘 보이는데 더 돋보이게 한 상을 골라도 상관없습니다만 얘기하실 때는 그래도 분석해보고 좋은 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너한테 맞는 상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상담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고1은 대미반영. 독서활동. 이런 질문 엄청 받으실 거예요. 쌤, 책 몇 권 읽어야 되나요? 그런 건 없죠. 그런 건 없습니다. 책 몇 권 읽는 건 없고요. 저는 하도 많은 질문들을 받아서 제 개인적인 기준입니다만 쌤 몇 권 읽나요? 얘야 한 10권 정도 읽어라. 12권 안 되나요? 괜찮다. 10권에서 12권 정도일 때 독서활동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독서활동은 학생 내 진로를 구체화시키고 진로를 심화시키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너의 진로에 관련된 책들을 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독서활동 상황 7번만 보고도 네가 뭐 하고 싶은 애인지 알 수 있게 읽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10권에서 12권을 읽되 그 중에 반 정도는 전공과 관련된 책들을 읽자. 그리고 심화시켜보자. 1학년 때 경제학 콘서트를 읽었다면 2학년 때는 노동과 자본이라는 책을 읽어서 진로를 좀 더 심화시키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물론 책을 많이 읽고 적게 읽고가 평가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질문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자기소개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항목이 축소되고 고1은 폐지되었다. 자, 그럼 대학교에 넘어가는 것 중에 우리 고교 프로파일 폐지가 있지 않습니까? 고교 프로파일 폐지되고 뭐가 넘어가냐라고 하면 이렇게 학교 교육 과정이 넘어가거든요. 이게 어떤 학교의 교육 과정이고 대학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학생이 공통 과목, 일반 과목, 진로 과목이 있는데 이 학교는 진로 과목 중에 수학 과목을 이렇게 3과목 만들어 놨는데 이 학생은 2과목 사단위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열린 과목과 학생이 들은 과목을 이렇게 쉽게 평가할 수 있게 해놨다. 그럼 뭘 안내해야 되죠? 우리가 선택 과목을 학생에게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져와 봤어요. 선택 과목 안내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것은 그 검색창에 고교 학점제라고 치시면 고교 학점제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고교 학점제 홈페이지에서 고교 학점제 운영 보이시고요. 중간쯤에 과목 안내라는 거 보이실 거예요. 여기 들어가시면요. 위에는 대학교의 사례가 있고요. 중간쯤에 보면 시도교육청의 사례가 있는데 물론 이걸 다 읽어보시면 가장 좋겠지만 시간과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제가 감히 추천을 드리자면 2가지 정도. 서울시 거와 대구시 거. 요거 2가지가 제가 볼 때는 아마 가장 요거는 제일 간단하고요. 자세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잠깐 시간 들여서 읽어보시면 어떤 과목이 있고 그 과목의 성격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 요 대구시 거는 12페이지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전문교과 1, 전문교과 2, 그리고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까지, 그리고 한눈에 볼 수 있는 교육과정 편제표까지 제공 가능하기 때문에 애들 주기에는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 거는 가장 자세했습니다. 그래서 다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저는 요거와 요거 추천입니다. 자, 요거는 경희대학교에서 평가한 자료인데요. 요거 보시면요. 선택 과목 평가할 때 자연계, 공학계, 의학계 지원자가 수학 미적분이나 기하를 미이수했을 경우, 화학 계열 지원자가 화투 미이수했을 경우, 이과 위주로 갖고 와봤는데요. 이과 위주는 뭐가 많이 보이시죠? 빨간색. 많이 보이시죠? 무슨 감점? 중대한 감점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물리는 물리투 미수, 화학은 화학투 미수, 이런 것들이 되게 크구나 라고 사정관이 평가한 내용을 제가 경희대 발표한 거를 그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문과 계열인데요. 문과 계열도 비슷합니다만 차이가 많이 보이시죠? 갑자기 뭐가 줄었습니까? 빨간색이 많이 줄었죠. 이과 계열에 비해서 선택 과목에 따라서 중대한 감점이라고 써있는 부분이 많이 줄었구나. 따라서 이과 계열 학생이 선택 과목, 이런 것들, 과학, 화학, 물리 같은 과목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는구나 라고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문과는 사실 전공과 그렇게 연관된 과목이라고 보긴 어려운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상경계 지원자가 경제, 수학, 미수, 중대한 감점이라고 보는 사람들 많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되겠고요. 영향 없음, 보라색만 보셔도요. 영향 없음. 이과는 거의 안 보이죠. 근데 문과는 좀 많이 보이시죠. 이런 차이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015 개정교육과정 하에서 학생들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고 표현했을 때 당연히 교육과정 내에서의 성장이겠죠. 교육과정 내에서의 성장, 첫 번째는 핵심 역량 평가다. 따라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치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평가하고 싶다 라고 하면 아이들에게 너 국어 과목에서 이런 능력치 성장시켜 볼래? 라고 안내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 핵심 역량 평가. 그럼 비판력을 상승시키려면 비판력을 어떻게 지필평가만으로 측정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따라서 교육 과정 중에 학생이 비판력을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아이들이 행동을 해야 그 행동이 관찰되고 관찰된 걸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학생들에게 행동을 우리가 안내해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뭐뭐 해라. 교사는 독심술이 없다. 따라서 학생들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는다. 그럼 핵심 역량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능력치를 어느 중에서? 과정 중에서 교사에게 관찰당한다면 그 내용들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과정 평식 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두 가지죠. 발표와 토론. 발표와 토론하면 사실 속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지만 저는 발표와 토론의 가장 큰 문제점이 거의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건 뭐 있죠? 수행평가. 따라서 수행평가에서 학생의 능력치를 잘 보고 적어주고 하라고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걸 위해서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 기록이 일체화, 교수평가 일체화가 최근에 되게 많이 유행하고 있고요. 자, 저는 이런 능력치들을 학생들이 성장시켰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능력치가 나와 있는 수업을 한번 진행해보자. 수업 중에 우리가 이걸 관찰하려면 이런 능력치들을 볼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면 참 좋겠는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서 이런 것들을 발표와 토론으로 보면 좋겠지만 저는 가장 간단한 것이 수행평가라고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사회교과의 핵심 역량이거든요. 거기 총론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창의적 사고력이 무엇인지, 비판적 사고력이 무엇인지, 정보 활용 능력이 무엇인지 나와 있는데 요걸 바탕으로 수행평가를 설계부터 바꾼다면, 루브릭부터 이런 쪽을 측정할 수 있게 바꾼다면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생활기록부를 기록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학생들에게 행동을 안내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들어 봤어요. 넘어갔나요? 요거 만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학생부 기재 시 활용 가능한 자료가 이렇게 5가지로 한정되어 있는데 세 번째 보이시죠? 수업 산출문 중에 뭐가 포함되어 있죠? 수행평가 결과물이 포함되어 있죠. 수행평가 결과물이 좋다면 당연히 세특의 기록도 좋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행평가를 열렬히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여기 보시면 루브릭인데요. 평가 요소 보이시죠? 평가 요소 옆에 핵심 역량을 같이 적어서 애들한테 측정한다면 좀 더 이런 능력들을 생활기록부에 적기가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루브릭들을 만들려면 당연히 자세한 예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런 예시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거는 제가 학생이 수행평가를 가장 잘 해왔다고 가정하고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이 수행평가를 바탕으로 애가 해온 수행평가 결과물을 가지고 세특 써온 겁니다. 이거 500자 넘어요. 수행평가만 가지고도 이렇게 500자의 기록이 가능하다. 이게 생활기록부 세특 한계 사항이죠. 따라서 수행평가 계획만 이렇게 잘 진행된다면 이런 핵심 역량들이 잘 생활기록부에 적힐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이렇게 계획하고 또 학생들에게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게 안내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거 원본 필요하시면 메신저로 연락 주시면 제가 원본 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은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수업은 누구 중심으로? 교사 중심이 아니라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학생의 능력치를 관찰할 수 있고 그것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수행평가도 최대한 다양하게 만들어서 다양한 능력치를 측정할 수 있게 하는 수업, 그리고 학생들도 수행평가에 정답만 적지 말고 선생님들이 내주면은 최대한 어떻게와 왜를 중심으로 생활기록부에 기록될 수 있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과 활동 중심의 기록을 해야 우리가 학생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 능력치가 적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고서와 발표의 확산인데요. 이 보고서라는 명칭은 약간 되게 애매하게 들리시죠? 생활기록부에 보고서라는 명칭 기재 가능한가요? 라고 하면 가능한가? 라고 보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발표 당연히 가능하죠. 왜? 관찰 가능하니까. 보고서? 당연히 기재 가능하죠. 언제 가능하죠? 관찰 가능하면 가능하죠. 학생이 일과 중에 교사의 지도하에 정규 교육 과정 하에서 작성한 보고서는 기재가 가능하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이게 정규 교육 과정으로 포함되려면 진도계획표, 운영계획표에 나는 보고서 쓰는 수업을 하겠고 수업 중에 이 내용을 시키겠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따라서 보고서라는 명칭 많이 쓰죠. 어디서요? 과학과 실험보고서. 가능하죠, 기재. 왜? 수업 중에 한 거니까요. 따라서 보고서라는 명칭을 쓰실 거면 뭐 해야 된다? 진도계획표, 운영계획표에 그런 과정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명시를 통해서 학생이 보고서 내용이 관찰되면 기재가 가능하다. 그럼 뭐가 불가능한 거였어요? 이거죠. 학생이 학년 말, 학기 말에 쌤 저 이거 해왔어요 라고 무턱대고 낸 보고서는 당연히 관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안 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관찰 가능 여부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진로에 대한 관심과 비중 상승인데요. 선생님들 진로가 바뀌면 학생부 종합에서 분리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이미 진로 희망사항은 적히긴 하지만 대학교에 반영되지 않죠. 그럼 대학교에 반영되지 않으니까 뭐만 넘어가죠? 진로 활동만 넘어가죠. 진로 활동만 넘어가면 문제는 이거예요. 활동이 바뀌면 능력치가 바뀌어버려요. 1학년 세무사, 2학년 세무사, 3학년 역사교사. 이 네 활동은 세무사에 맞는 활동이겠죠. 그럼 세무사에 맞는 활동과 역사교사의 활동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럼 세무사의 능력치와 역사교사의 능력치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누구랑 경쟁한다? 3년 내내 역사교사의 내와 경쟁한다. 따라서 우리 평가할 때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있지 않습니까? 전공 적합성 측면에서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늦어도 고2 때까지 진로가 완전히 구체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비슷한 계열이라도 2학년 때까지는 조금 이렇게 결정해봐 라고 안내해 주는 게 어떨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로가 결정되면 활동이 결정되고 활동이 나오면 능력이 나온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선택형 교육과정을 하면 세특에 좀 더 적히죠. 세특에 좀 더 적히면 당연히 능력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있는 거고 공교육 하에서의 활동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능력치들은 한 번 더 적히는 거기 때문에 남들에 비해서 플러스 알파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창의적 체험 활동인데요. 창체라고 하면 자율진로 동아리 봉사죠. 저는 특히 자율과 진로 활동을 조금 심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특히 자율활동,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자율활동은 학생의 학교의 교육과정 쓰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그 상황에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보여주면 좋겠거든요. 뒤에 혹시 시간이 될지 몰라갖고 먼저 말씀드리는데 제가 본 최고의 자율활동은 이거였어요. 독도 계기 교육. 독도 계기 교육을 통해 독도가 한국 땅임을 알게 됨. 이렇게 적혀 있으면 학생의 능력이 전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독도 계기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독도 계기 교육을 통해서 학생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안내해주고 그것을 활동하라고 상담하시고요. 학교에서는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와 어떻게를 중심으로 기록하셔라 라고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다? 관찰됐을 경우에만 생활기록부에 적힌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파트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해를 파트로 설명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저는 피겨스케이팅에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왜냐하면 피겨스케이팅 1등은 확실히 알 수 있지만 16등과 17등 어떠세요? 구분이 좀 어렵지 않나요? 전문가들은 구분하죠. 왜냐하면 채점 기준표가 있으니까요. 우리도 당연히 채점 기준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많은 대학에서 쓰는 채점 기준표죠.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자, 대학들을 보시면요. 거의 모든 대학이 기역대학교입니다. 학업 역량, 인성, 발전 가능성 이렇게 다 통일되기 시작하죠.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과거에는 다른 대학들이 조금씩 다르게 쓰는 경우 있었는데요. 이제는 거의 모든 대학들이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의 4가지로 통일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분석해보고 학생들의 학업 역량이 어디에 써여 있는지 그리고 전공 적합성이 어디에 보이는지를 우리는 안내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학업 역량이 뭐고 전공 적합성이 뭔지를 파악해보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보시면 학업 역량 첫 번째는 교과 성취도죠. 성취도를 볼 때 어떻게 보죠? 전교과, 주교과, 수학과 이렇게 안 보고 보통 대학교는 그래프로 표현하죠. 따라서 이거 보시면요. 제일 먼저 뭐가 보이세요? 이게 아닌데? 이거 먼저 할게요. 네, 이거 보이시죠? 2개 넘어갔어요. 전교과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긍정적인 평가 받지 않겠습니까? 수학과, 이과에 와서 약간 하락했지만 회복했죠. 긍정적인 평가 받겠죠. 그 다음 주요교과, 이과에 와서 약간 떨어졌지만 회복했죠. 긍정적인 평가 받지 않겠습니까? 자, 전교과와 수학과 차이가 심하죠. 공부를 골라서 했죠. 대학 와서도 골라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부정적인 평가를 받겠죠. 얘는 1등부터 50등 중에 몇 등일까요? 라는 건 평가가 어려운 얘기예요. 어떻게 한다? 옆에 애와 비교해 본다. 따라서 객관적인 평가도 당연히 되겠지만 2가지를 비교해 보고 크게 점수를 매길 때 A, B, C, D, E로 5단계 매기는 대학들이 있고요. A, B, C, D, E, F 6단계 매기는 대학이 있고 A뿔 A, B뿔 B, C뿔 C, D 7단계 매기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을 각각 평가하고 이 각각 평가한 것이 평균 평점이 B 플러스 이상이면 1단계를 통과시키는 대학들이 있죠. 그럼 생활기록부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학업 역량, 생활기록부에 전공 적합성, 생활기록부의 인성과 생활기록부의 발전 가능성이 모두 다 적혀 있으면 좋겠죠. 물론 연대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통합해서 평가하긴 합니다만 대학별로 각각 평가한 대학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학업 능력을 보여주려면 이런 생기부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생기부 있습니다. 문학 작품에 표현된 아름다움과 가치를 느끼려고 노력했답니다. 느낀 걸까요? 잘 모르겠죠? 실존과 나를 주제로 현대시에 표현 방법과 형식을 차용한 모방시를 썼답니다. 모방시를 쓴 행동이죠. 저는 행동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했으니까. 근데 이것만 가지고 학생이 모방시를 어떻게 썼고 왜 썼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동 위주의 서술보다는 왜와 어떻게를 중심으로 서술하면 좋겠다. 그리고 학생도 발표할 때도 모방시를 쓴 게 끝이 아니라 모방시를 쓰고 발표하면 생활기록부에 그 내용이 적힐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제가 다시 써봤어요. 모방시를 쓰고 발표한 보이시죠? 이 과정에서 개인의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각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보고 이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걸 중심으로 학생의 생각을 전개했다고 뭐 한 거죠? 관찰한 거죠. 그럼 당연히 이렇게 관찰된 능력치들이 생활기록부에 많이 나올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을 국어과의 핵심 능력과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국어과에서는 국어적 능력이 많이 보이면 좋겠어요. 이런 거 어떠세요? 제가 어디서 본 생활기록부를 재구성한 건데요. 영어의 세특이었는데 제 생각에 이거를 전공 적합성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 좀 큰 의문이 드는데 몇몇 대학은 이것도 전공 적합성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보는 대학도 분명히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은 학생의 학업 능력, 영어적 능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저는 과목별에서는 그 과목의 핵심 능력을 성장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런 것도 좋게 평가하는 대학이 있었다. 라는 것도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자, 이 대학교는요, 전공 적합성을 1순위, 학업 역량을 2순위로 평가하겠답니다. 물론 대학마다 1순위, 2순위, 어떤 대학은 1순위, 2순위 이렇게 대학이 있지만 많은 대학들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를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 상담하실 때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이 생기부 어디에서 보이는지를 중심으로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째는 학교생활기록부 읽기인데요. 출결사항부터 보겠습니다. 출결사항 보시면은 이런 것들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제가 그 PPT 실어놨으니까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상실적 이렇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수상실적은 중요한 거. 요거 학교 교육 계획이 아니라 학교 교육 계획서에 의한 겁니다. 선생님들 생기부에 크게 2가지 학교 교육 계획이 있고 교육 계획서가 있는데 학교 교육 계획서에 의한 건 2가지예요. 수상과 뒤에 나오는 자율탐구 활동만 좀 기록해 주세요.
진로 희망사항 이렇게 조금씩 구체화돼가는 모습 있으면 좋겠고요. 최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적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자율과 진로 활동 분명히 변할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독도계기 교육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창체 여기 보시면 학생의 개별적 특성이 나타나도록 한다. 교육과정의 특성이 아닙니다. 학생 개별적 특성이 보일 수 있게 생활기록부를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율활동인데요. 자율활동 여기 보시면 학교 교육 계획서가 아니라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내부 결제 문서를 이용해서 학생의 좀 특징을 볼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구성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율활동의 특기사항은 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별적인 행동 특성 보이시죠? 이렇게 개별화 되게 중요하고요. 진로활동도 마찬가지고 진로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발생하는데 이 진로활동의 특징은요. 진로활동 적을 때 앞에 거는 학교교육 계획에 의거한 것만 적는 게 가능했는데 진로활동은 좀 다릅니다. 진로활동은 학교교육 계획에 없더라도 학생의 자질, 학생이 수행한 노력과 활동이 관찰된다면 기록 가능하고요. 또 진로를 돕기 위해 학교와 학생이 수행한 것, 또 상담 결과, 그리고 참여도를 교육 계획과 관계없이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칸을 이용하신다면 학생의 전공 적합성을 좀 더 잘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교육과정 중심으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다양하게 만들어서 배치하고 학생의 능력치를 보여주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동아리도 마찬가지고요. 요거 스스로 애들이 동아리 활동 보고서 내면요 연말에 딱 내잖아요. 그럼 다 동아리 얘기예요. 동아리에서 뭐 했음. 그게 안 중요하죠. 로봇 만든 게 안 중요하죠. 로봇 만들면서 나는 뭐 했는지. 그래서 전 얘기합니다. 너 동아리 활동 낼 때 동아리 얘기는 많아봐야 3분의 1. 나머지 3분의 2는 너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거기서 배우고 성장한 건 어떤 것인지를 중심으로 꼭 적어내라 라고 얘기 많이 해서 학생 중심으로 기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봉사활동 이거 필수 아닌 거 아실 거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요. 토론부, 독서부, 봉사부 같은 것들은 개별적 특성 잘 보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특인데요. 세특, 선행학습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연계되면 제일 좋은데 하나만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 학생은 환경문제 관련 전문가였습니다. 1학년 때 진로 희망에 이렇게 연계되어 있고요. 과학 수업에서 지구의 운동법칙, 기상이변, 그리고 독서와 연계해서 세특과 독서활동이 환경문제 관련 심화 내용이 나와 있고요. 통합사회 지리 수업에서 세특과 독서활동 연계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독서와 영상, 팀프까지 연계해서 창체와 독서활동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진로활동을 구체화시키고 전문가와 동아리 활동 같이 하고 그 다음 캠페인까지 연결해서 수평적 연결성이 보이죠. 이걸 바탕으로 3학년 때 사문탐 과목을 듣고 이런 세특을 정리해서 발표를 한 학생입니다. 이렇게 연계될 수 있을 때 가장 수평적 연계성이 보일 때 이런 진정성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결될 수 있게 상담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선생님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리기 노력했는데 시간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전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